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애틀 길 자동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권이나 씨와 부상한 남편 권성현 씨 가족의 비극이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인 아내의 몸을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고 했던 남편은 아내와 2살, 딸과 작별하고 2살인 아들에게는 아직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나 씨의 친구가 숨지기 전 이나 씨는 곧 3살이 될 아들의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할 때 흥분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장례식과 한국에 사시는 이나 씨 부모님을 모실 준비를 대신하면서 고펀드미 어카운트를 오픈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30살의 전과자이고 시애틀에서는 한인을 포함한 주민과 정치인 모두 황망한 총격 사건을 감정과 이성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기소와 그 이후의 결과에 불안해합니다. 패기눈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오늘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빠진 이유를 정리하고 그러나 조용한 그의 지지자는 더는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아나주는 열기로, 플로리다주는 홍수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PGA와 사우디, 리브의 합병을 조사합니다. 문화전쟁으로 탑셀러 자리를 멕시코 맥주에 뺏긴 버드라이트가 시장 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합니다. 86세의 WP라는 분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빌린 지 65년 만에 오레곤 도서관에 반납했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총격 사건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애틀에서 있었던 34살 부인은 숨지고 8개월 된 그 딸도 잠시 세상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안겼다가 아버지가 작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 정도만. 그리고 그 딸도 엄마는 그러니까 딸과 인사를 하지 못했죠.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전부 떠나보냈어야지 됐고 37살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오늘 저는 고펀드미에 한 그 숨진 권이나 씨의 친구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젊은 그 숨지는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숨지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요즘에 특히 총으로 아무런 죄 없이 너무 아름다워야지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부당하고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런 총격으로 생을 마감한 내 친구의 스토리가 제목입니다. 권성현 남편이고요. 권이나 사랑하는 아들 서진이랍니다. 이름이 2살입니다. 몇 주일 있으면 3살이 됩니다. 그들의 인생 전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사업을 시애틀에서 꾸리려던 그 2사람은 내 친구 부부는 몇 년 전에 식당을 오픈할 기회를 맞았고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화요일 6월 13일 아침 11시 일하러 가다가 퓨전 일식집이죠. 사가와 레노라 스트리트에서 시애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좌회전하려고 트래픽 사인에서 정차했을 때 그 순간 총성이 울리자 남편은 본능적으로 8개월 임신 중인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운전은 아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고통도 느끼지 못했는데 남편도 본인의 팔에 총알이 박혔다는 것 자체는 알았습니다.
무작위로 날아오는 총알을 다 막았다고, 무사히 아내와 딸을 지켰다고, 엄마의 배 안에 있는 딸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총에 맞아 위독하다는 걸 남편이 알았습니다. 미친 듯이 본인의 옷을 찢어서 아내의 피를 멈추게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하버뷰 메디컬 센터 응급실 수술실로 아내를 옮겼습니다. 34살의 아내이고 엄마인 스마일이 아주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표정의 아내는 태어나지 않은 딸과 함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태어났었죠. 의사들의 수술 집도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숨진 내 친구 이나는 임신 32주일이었고 4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친구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아주 짧게 세상에 나왔지만 곧 숨졌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잠시 아름다운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굿바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딸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친구 남편의 팔에서 총알을 제거했지만 그 안에 박힌 파편까지 완전히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뼈나 신경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보니 내 친구의 자동차는 교차로에 정차했었고 용의자는 급하게 달려와 운전석 옆문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자동차 옆으로 접근할 때 그 연기가 핸드건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유리창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연기가 나왔고 남편은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자동차로 접근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용의자는 코델 M. 그스비 30살 중범 전과자고 무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핸드건은 절도당한 무기였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그리고 2살짜리 아들은 아직 엄마를 왜 더 이상은 볼 수 없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누가 이런 비극을 2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아빠가? 저는 제 친구 이나가 아이의 3살 생일 케이크를 특별히 만들려던 그 익사이링해 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의 생일은 곧 다가옵니다. 몇 주일이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남편은 일을 할 수 없고 그의 식당도 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나의 가족이 한국에서 오는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딸을 마지막으로 보러 오시는 친구 이나의 부모님도 말입니다. 기부를 하기 어려우시면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숨진 그 권이나 씨의 친구가 바로 이 사이트에 쓴 글입니다. GoFundMe.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쇼핑몰에 갔다 이제 큰아들 한 사람만 살아남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GoFundMe.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숨진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남편도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 GoFundMe가 오픈됐고 현재 이 GoFundMe에는 12만 3,311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분이 고펀드미를 개설하면서 링크한 곳은 2군데의 시애틀 쪽의 로컬 텔레비전 방송국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시애틀 타임스도 이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를 늘 들으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후좌우를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글 내용의 사건이 거의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친구가 쓴 것처럼 정말 운이 좋게 어떤 일식당을 오픈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일식당 보면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고요. 그리고 벤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에 뭐 페이스북 같은데 이 부부가 올린 그런 것도 있고 부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 갔고 어떤 때는 이제 발렌타인 메뉴 같은 것도 부부가 소개를 하고 왜 여러분들 트럼펫 잘 부는 케니지 있죠? 사계절을 불었던 그런 케니지도 2019년도에 이 식당에 와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결혼을 2015년도에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식당을 2018년도에 오픈을 했는가 보죠. 해서 아이가 유아가 지금 오빠가 있는 거죠. 숨진 아기가 딸이니까 지금 있고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시애틀 타임즈 같은 데 보면 시애틀 시장도 지금 뭐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남편과 대화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 어린 아들은 엄마 없이 자라야지 되고 해서 시장이 이 아빠 미스터 권께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겠다. 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거리에서 총기 이런 거 규제하겠다. 법 집행관의 어떤 임무 같은 것. 또 정신적으로도 뭔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총기 폭력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역시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 아마 한국분인가요? 아니면 그 차이니스인가요? 타냐 우라는 분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혐오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의 또 하나의 예다. 나는 이 가족은 모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생을 정말로 즐길 그 나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비극 속에 갇혀 있는 살아남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그리고 또 그 식당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꽃다발을 놓고 가셨어요. 그 현장에도 그렇고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K자로 시작이 되던데요. 아닌 A자군요. 아브리아라는 그런 그 식당인 것 같은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꽃다발을 놓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저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식당은 아니지만 전부 우리는 같은 가족이에요. 내가 시애틀을 사랑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시애틀이어서는 안 되죠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은지 그 시애틀 영사도 아마 가족 방문하신 것 같고 범인은 자동차에 접근을 해서 6개의 9mm 그 탄알이 주변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당연히 용의자가 목격자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경찰이 접근을 했었을 때 손을 들고 I did it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총격 씬 서쪽의 어떤 자동차 아래서 핸드건도 발견이 됐고 이게 보니까 그 총이 발견된 게 슬라이드백 포지션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총알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다 총을 쏜 것 같습니다. 30살의 살인, 폭행 혐의 등으로 이제 오늘 기소가 됐고 해서 이제 고펀드미에 많은 한국분들도 그렇고 이름으로만 봐서는 한국분이 아닌 분들도 기부를 하고 계신데요. 유진복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주셨고요. 시아오야운 수 내가 이 스토리를 앞에 그 친구분이 쓰신 스토리를 읽으면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릴리 엘스톤 씨. 나도 같은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신답니다. 그분도.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그 가족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남편분께 와이프와 딸은 영원히 시애틀 커뮤니티에서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의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숨진 그 권이나 씨의 가족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딸을 잠시나마 안아봤고 그리고 다른 누구인가가 그 아버지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생아를 빼앗아 갔겠죠? 이제 좋은 의미로 빼앗아 갔고 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숨질 때는 좀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상의 사람들이 숨지는지 참 많은 그 한국 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하는 일들.
고펀드미에 가셔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목이 helping, 돕다 할 때 그 helping 성, SUNG, 성's family 해서 이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SUNG라고만 쓰셔도 가족이 토끼 모자 같은 것을 쓰고요. 어린 그 아들, 아직은 딸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세 사람의 사진이 있는 바로 GoFundMe 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슈지만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좀 에세이 비슷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플로리다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뭐 플로리다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아나 이런 곳에서 날씨와 관련돼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가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느끼실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팬핸들, 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지역이죠. 그것은 지금 뭐 오피스라든가 꽃가게 또 뷰티 살롱 이런 한 두 블럭 정도의 비즈니스 업체가 아주 큰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펜사콜라, 웨스트 펜사콜라, 그 워링턴, 걸프 브리즈 이런 그 주변 지역에 전부 비상 사태가 선포됐는데 뭐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홍수 비상 사태 자체는 홍수 비상 사태네요. 막 우박도 내리고 15인치까지 어젯밤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사망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리다 쪽에 그 토네이도가 텍사스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텍사스 지역에도 23만 명의 사람들이 금요일 오늘 아침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거랑 연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플로리다에서는 뭐 당연히 정전이 일어나는 것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고 또 텍사스 자체에도 지금 텍사스는 토네이도와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의 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네요. 작은 마을에서 페리튼이라는 마을에서 토네이도로 작은 마을인데도 3명이 숨지셨고요. 그리고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은 지금 폭염이니까 이 폭염은 이제 뉴올리언스 쪽에도 가는 거죠. 텍사스 하면은 그 폭염 때 우리가 2021년도에 막 전기가 다 나가고 했었을 때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가족과 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칸쿤으로 뭐 피신 가고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텍사스가 전력 공급이 이제 그 프로그램상 주마다 다 다르니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폭염이라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12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균의 이때의 기온보다 15도에서 25도 정도, 다음 주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정도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그 이후를 비교를 하면은요, 이런 폭염, 막 토네이도 같은 것이 올 수 있는 확률이 5배 지금 더 높답니다. 캘리포니아도 보세요. 저도 지금 요즘 가죽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가죽 자켓을 입었잖아요. 너무너무 오래전에 누군가가 샀는데 맞지 않는다고 저에게 버린 겁니다. 지금 6월인데 6월 중순인데 오늘이 6월 16일이잖아요. 6월 중순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죽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속에도 얇은 캐슈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도 덥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는 별로 멀지도 않은데 이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다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에세이 비슷한 칼럼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위대한 대통령이고 트럼프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야.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었던 도널드 J.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은 삼류, 바나나 리퍼블릭이나 아니면 독재 국가가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세계 뉴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최근에 제가 이탈리아의 실비아 베를루스코니나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를 말씀드렸지만 며칠 사이에는 사실은 보리스 존슨이라는 영국 총리 이 얘기도 보리스 존슨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한 면이 많죠. 룰을 지키지 않고 마초맨, 터프하고 해서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지만 만약에 보리스 존슨이 모든 것을 잘 지키지 않고 해서 사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당에 의해서 90일 의원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건데 이번에 이제 보리스 존슨의 경우는 코비드 19 때 처음에는 다 오픈을 한다고 오픈을 했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코비드 19에 걸렸잖아요.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론 디센티스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플로리다주가 또 론 디센티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봐라 코비드 때 플로리다가 얼마나 잘했어. 마스크 같은 거 안 쓰고도 얼마나 잘하지 않았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플로리다주가 마스크도 안 쓰고 규제도 다른 주만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인구 대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왜 그럼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은 그렇게 뭐 진보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사망자가 많고 그래. 인구가 많잖아요. 이건 인구 대비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처음에 이제 퍼질 때 중국이냐 유럽이냐 그 같은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그런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뭐 오픈 다 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코비드에 희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을 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본인은 막 파티하고 했잖아요. 개인 파티. 그랬는데 왜 그의 당에서 보리스 존슨을 그가 사임하지 않았다면 벌을 주려고 했는가. 거짓말을 쳤거든요. 거짓말로 코비드 19에 대해서 당에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해도 미국의 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벌하지 않습니다. 연방 상원도 보호하지는 않지만 벌하지는 않습니다. 연방 하원은 본인들이 당선돼야지 되는데 트럼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합니다. 그게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보수당, 공화당의 차이점입니다. 토리와 리퍼블리칸의 차이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트럼프야말로 아주 그 기본, 기득권을 싹 갈아치울 만한 인물이야 하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애국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했다는 걸 알면은 더는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예언과 비슷하게 제가 앞에 헤드라인에서 뉴스인데 예상이라고 쓰지 않고 예언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뭐 데이터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패기 누난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맞을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부분 더 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본인이 컬럼리스트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취재해서 느낀 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8년 전을 생각해 봤답니다. 이번에 칼럼을 쓰기 전에 8년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칼럼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패기 누나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사람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비판하는 연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칼럼의 뒤에는 거의 100% 칼럼리스트를 비난하는 글이 달렸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해서 8년 전을 본인이 생각을 해봤는데
강력한 경험이더라. 본인이 쓴 칼럼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 본인은 트럼프는 안정적이지 않고 결국은 터지고 말 거야. 시간 문제니까. 자제력도 없고 싸움하기 좋아하고 그게 약점이야. 결국 질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공화당도 심지어는 무당파, 일부 민주당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화이긴 하지만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트럼프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리얼이야. 진짜야. 빅마우스지. 그런데 그 빅마우스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트럼프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람들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 폴리티컬 코렉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니까 억만장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잖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 또 다른 사람은 그는 전투사야.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 쌈꾼, 전투사를 원해. 그런데 말이야, 트럼프는 진지하지 않긴 해. 좀 허풍이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3주일 뒤에 트럼프 지지자와 조지아주에서 만났는데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트럼프냐고? 부자니까. 경제를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뭔가를 막 움직이잖아. 활력이 있잖아. 출렁이잖아. 그리고 뭐 아들이 이라크 뭐 군 출신인가 하는데 그 아들의 막 열정까지도 움직였다. 이 나라를 다시 훌륭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칼럼니스트 패기 누나니 그런데 한 번도 뭐 선출된 이런 공직자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좀 봐도 되지 않으세요? 하니까 약간 1.5초쯤 퍼즐을 취하고 나서는 조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거,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패기 누나니 당시에 생각할 때 트럼프라는 사람의 떠오름은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엇에 정부의 분노해서가 아니라 정부를 경멸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경멸하는 것은 분노보다 더 나간 거잖아요. 의사당에 들어있는 남녀 정치인들,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정력적인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으로 모든 것을 다 갈아치울 것을 기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본인의 패기 누나의 가족 멤버, 오랜 친구를 포함해서 정치와 언론,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애국자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 기득권층이 8년 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막 선거 캠페인 시작하고 할 때 그때로부터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이 무시당했고 그 사이에 기득권층의 정치인들은 섹스 스캔들, 머니 스캔들, 그리고 2번이나 이기지 못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는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경제가 붕괴된 뒤 회복됐긴 했지만 허약한 회복이었고 국경은 out of control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막 분노에 찬 이런 말들이 불을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유고요. 사람들이 형사기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 형사기소는 트럼프가 가져갔던 게 기자회견 내용도 아니고 개인 편지나 뭐 자서전에 쓸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국가안보, 기밀 자료를 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안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도 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기소는 없다. 쭉 썼는데 저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꾼처럼 사업을 했어도 결집했다고. 여자를 학대하는 것? 뭘 하던 상관하지 않았고. 그러나 국가 안보를 핵기밀까지 포함을 해서 위험하게 했다? 국가를, 나를 위험하게 했다? 이건 다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힐러리는 뭐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팩트 체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건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의 H로 시작되는 이름의 기자가 지적한 것과 거의 비슷하네요. 왜 그러면 가지고 나간 것도 의도적으로 알고 가지고 나갔는데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기를 거부했는가? 트럼프에게 모든 건 자기 거니까. 아주 타고난 탐욕가니까. 마이페이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페이퍼. 또 타고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니까. 사람들에게 이 손으로 쓴 편지를 봐요. 김정은이 트럼프를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겠죠? 그리고 이 침략 계획을 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패기 누나는 저의 두려움은 마랄라고의 어떤 마랄라고가 스파이의 둥지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억하세요? 2019년도에 한 중국 여성이 4개의 휴대폰과 하드드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멀웨어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침입하다가 체포됐었잖아요. 8개월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다른 중국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고 2021년도에는 뭐 우크라이나 가짜 상속자예요. 상속자라고 막 거짓말하면서 접근하려고 마랄라고에 시도를 했었던 일도 있었고 마랄라고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멤버십 비가 비싸지긴 했습니다. 골프장이 있잖아요. 리조트 호텔이잖아요. 20만 달러만 주면 그러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검사가 사진을 많이 첨부를 했죠. 화장실에서도 볼룸에서도 이러한 박스가 발견된 거. 그럼 그동안 손을 안 탔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 밖에 또 누구가 있을까? 말하려고는 안전하지 않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을 그럴 기밀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끄러운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니라요. 시끄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나 이거 지지해. 이번에 내가 그래서 화가 나서 뭐 뭐도 더 뭐 후원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하게 지지를 했었던 사람에게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 조용한 지지자들은 또 돈과 관련이 없는 정직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은 이제 이 재판 진행되고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에요.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그게 기밀문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그 대통령 기밀문서라는 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통령 기밀문서법이라는 것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만약에 리처드 닉슨이 그걸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는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이게요. 대통령 재직 시에 받은 무슨 정보기관의 어떤 그 보고서라든가 이렇게 김정은이 준 편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꼭 대통령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 있잖아요. 거기로 리스트가 다 리스트업돼서 넘어갑니다.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기록을. 그래서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몰랐다면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야지 됐겠죠. 가르쳐 줬지만 안 들었었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는데 기밀을 가지고 간 거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깨어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려 깊으신 분들은 시간은 걸리지만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도 말해도 뭐 무방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기 누나는 결국은 트럼프의 조용한 지지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해서 썩은 물을 다 뽑고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하게 할까요? 아니면 썩은 물을 뽑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여자 문제, 비즈니스 문제, 기타 등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썩은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데이빗 리 선생님이 트럼프 같은 부도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앞서 그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여자 문제나 사업할 때 뭐 사업을 완전히 아주 순수 무결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런 것에 특별하게 받아당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렇게 느낍니다. 보통 이제 이것저것 다 기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 도덕성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요. 지금 법무부에서 많은 분들이 합병을 해서 우리 선수들 더 많이 볼 수 있겠네. PGA 선수들과 리비가 합병을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피언 월드 투어 DP도 함께 DP 맞죠? 함께 합병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법무부가 이 합병에 대해서 리뷰를 합니다. 뭐 잘하면 이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발표는 했지만 우리가 합병합니다 하고 오로지 그 조건 자체가 프레임워크 정도만 만들어놨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고 디테일 없이 서로가 서로를 소송하고 선수가 또 뭐 PGA 소송하고 뭐 PGA도 뭐 선수 뭐 맞고 하는 이런 것들만 일단 그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연방 정부는 왜 이걸 조사하지?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PGA 투어와 다른 골프 단체를 뭐 연방이 수사한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법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하면은 어쩌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가능성을 못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에서 뭐가 뭐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리브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주목받는 것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선수들에게 돈을 많이 줬죠.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선수에 따라서는 PGA에 있으면 정말 돈을 못 벌고 나도 생활도 해야지 되는데 리브로 가면은 그게 해결된다 하면은 충분히 그 선수 개인의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 판단일 경우가 거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리브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가기는 했는데 이게 언론의 집중을 못 받으니까 PGA랑 묶는 게 낫겠다 싶은 거고 여기서 이제 반독점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연방 무역위원회가 반독점 조사 이때 뭐 하려고 하다가 뭐 제대로 못했거나 그랬거든요.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왜냐하면 PGA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로비력도 갖고 있죠. 해서 그거 하면 안 돼. 조사하면 안 돼. 하는 정치인들이 뒤에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으로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하고 지금도 별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얼핏 보니까 7명의 젊은 사람들을 별로 아주 큰 이슈도 아닌데 뭐 처형 비슷한 그런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얼핏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서 정권 유지에만 힘쓰고 독재 유지에만 힘쓰고 하는 그런 것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의원들 자체도 이거 조사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 스포츠 워싱이라는 거죠. 돈을 들여서 축구, 뭐 골프 같은 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미지를 좋게. 이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젊은이들을 막 스포츠에 열광해서 거기 빠져서 뭐 사력 있게 생각하는 힘 다 잃어버리고 뭐 3S 하는 거죠. 섹스,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비인데 왜 S였었죠? 아무튼 스크린이니까, 무비가 스크린이니까 그런 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했었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는 미디어에서는 봐주지 않았는데 딱 그 PGA를 꿰찼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되는 거고요. 버드라이트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버드라이트가 이제 성전환을 한 그런 그 유명한 틱톡에서 유명한 팔로워가 뭐 한 1,000만 명 정도 있는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1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한 거 축하해요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맥주 캔을 보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것만으로 뭐 불과 얼마 사이에 4월부터 시작된 건데 판매가 25%가 5월 달에 떨어져서 멕시코 맥주. 제가 그때 발음 잘못했어요. 그 L자를 요로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맥주 이름은 잊었고요. 거기에 내줬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저 밑바닥에 있던 맥주가 갑자기 올라온 건 아니고 착착착착 올라오고 있다가 모멘텀을 맞은 것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드라이트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지. 지난 20년 동안 최고였는데 하는 것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캠페인 하는 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마시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에노우조 부시의 CEO가 미국 CEO예요. 브랜든 윗월스 이분이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우리 회사의 직원을 보호하고 그 우리 회사와 또 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CEO가 전국을 순회한답니다. 야, 이 큰 회사는 장사를 이렇게 하네요. CEO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이 버드라이트가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기부한 거 보면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공화당에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당연히 이 성전환자에게 어필을 했다는 건 본인들은 캠페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종의 캠페인 아니에요? 우리가 공화당에 많이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뭐를 가져가겠다. 민주당 소비자도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소리를 들으려고 CEO가 전국 순회를 한답니다. 잠시 뒤에 오늘 금요일다운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첫 번째 핵무기를 보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있고 러시아로서는 서쪽, 벨라루스로서는 동쪽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전술 그 핵폭탄을 완벽하게 배치하기 위한 그런 첫 스텝을 밟았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약간 맞기도 하고 벨라루스 그의 대통령이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푸틴은 최초의 핵무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올 여름 말까지 다 그곳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소리가 나오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86살 되신 분이 1958년도에 그 빌리신 책을 65년 만에 도서관에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맨 앞에 제가 뉴스하면서도 계속 그 워싱턴 주의 그 세트 부부와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아래 그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의 무슨 도서관인가요? 아무튼 어떤 그 포틀랜드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반환을 하는데 왜 65년이나 지난 뒤에 반환을 했는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 도서관에 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읽어야지 돼 해서 돌려주셨답니다. 86세에 WP라고만 알려주신 그런 분이거든요. 전체주의와 진실에 관한 책이다. 본인이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그 해에 58년도에 빌렸는데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돌려주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빌린 지 딱 75년이면 75년, 65년이면 65년 떨어지는 그날이 오늘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 말만 그 책 속에 집어넣으면 2023년 지금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1949년도에 출판을 한 책이잖아요. 비판적인 생각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도록 정말 그야말로 어떠한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그 생각만을 하도록 하는 이게 미국의 지금 현실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2024년도에 후보의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했나요? 지금 캐릭터나 성품이나 퀄리티라고 했군요. 후보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강희신이었습니다.